안녕하세요. 광교고입니다. 오늘은 포모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포모 증후군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영어로 fear of missing out인데, 그러니까 이제 남들은 투자해서 돈을 버는데 나만 소외된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주식해서 부동산에서 돈 벌었다고 하는데 나만 돈 못 버니까 나도 뭔가를 해야겠다. 이래서 그냥 찾다가 친구나 하여튼 누가 소개해가지고 잘 알아보지도 않고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상가 지식산업센터 이런 거 투자해가지고선 애먹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이 공모주 청약하면 무조건 돈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증권사 출신이고 삼성증권에서 그 공모주 청약, 기관 청약을 하던 사람입니다. 기관으로서 이제 청약하는 거예요. 그 IPO 말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 기업 상장 절차를 이제 진행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투자를 한 겁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이거를 담당했었는데 기관들도 사실은 그렇게 엄청나게 연구하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라는 사람들도 그냥 기계적으로 무조건 청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손해보는 경우도 있지만 꾸준히 하면은 이제 버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과거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공모가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고요.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떡상 하여튼 그런 것들이 꽤 있었죠. 떡상이라고도 하고 또 뭐죠? 떡상, 또 하여튼 그 따상 여러 가지 그런 용어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상장만 하면 주가가 두세 배 폭등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긴 있었는데, 그 경우도 사실 이렇게 돈을 많이 번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모주라는 게 청약해봤자 몇 주 안 나오기 때문에 떡상 해봤자 사실은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하여튼 공모주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웬만하면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여전히 그 공모주는 별로 리스크 없다. 리스크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본 코리아나 LG CNS 청약했어도 몇 주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손해 나더라도 사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반면에 요게 이제 잘 돼서 이익이 나더라도 몇 주 안 되는 게 두 배, 세 배 올라봤자 사실은 수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공모주 청약해서 돈 벌만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만 워낙 이제 규모가 커가지고, 또 당시에는 그 전기차 배터리가 유망했죠. 그래서 이제 주가도 꽤 오르고,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수익을 냈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이렇게 떡상을 가더라도 두세 주 받아서 떡상 가봤자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모주 청약 안 하는 게 좋다 하더라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그냥 공모주는 돈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를 들자면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제 최근 예만 보면 더본 코리아가 이제 공모가 34,000원이었고요.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이제 한 5천억 정도 됐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별로 먹을 거 없다, 반짝하고 내려올 거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공모가 아래로 내려왔고요. LG CNS는 이제 공모가 범위가 53,700원에서 이제 61,900원이었죠. 근데 제가 이게 공모가 결정되기 전에 영상을 올렸었는데, 저는 53,700원 기준으로도 먹을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는 청약 안 했습니다. 그 53,700원이었으면은 저도 청약을 할까 말까 이제 고민을 했을 텐데, 이게 공모가가 61,900원으로 결정되면서 먹을 거 없다 그냥 안 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또 지금 이제 공모가 아래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장한 지 이틀밖에 안 돼서 앞으로 나아질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LG CNS가 삼성 SDS보다 나을 게 없는 회사고요.
매출도 뭐 절반 정도고 순이익도 뭐 한 3분의 1 정도기 때문에 LG CNS가 뭐 삼성 SDS보다 이렇게 그 절대 가격 기준이 아니라 하여튼 PER 기준으로 더 높게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번에도 뭐 몇십 조가 몰려가지고 청약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결과는 안 좋죠. 근데 사실 이제 공모주는 몇 주 안 되기 때문에 뭐 사실은 수익이 나도 크게 의미 없지만 손실이 나도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뭐 상가, 아파트 이런 게 문제죠. 요즘 이제 터무니없이 비싼 분양가들이 많은데 이런 거 청약하는 거는 신중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마이너스 P, 뭐 요즘 마이너스 P 1, 2억짜리 뭐 아파트 상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신중하게 청약해야 되는데 그 분양 사무실 가면 뭐 앞으로 어떻게 이무망하고 뭐 전철이 뚫리고 GTX가 뭐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사실 꼬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엉겁결에 그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요즘 분양가 비싸서 신중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즘 입지 좋고 싼 분양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1년에도 그 동탄에 아파트를 분양한 게 있죠. 오피스텔인데 이제 아파트로 돼 있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그때 이거 비싸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또 테라스 하우스도 그때 이제 분양한 게 몇 개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비싸다. 그 다음에 뭐 수원에도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이거 비싸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파주 운정 뭐 요즘 GTX 뚫려서 뭐 상당히 좋아졌지만 그 제가 이제 하지 말라고 그런 거는 이 GTX 역세권이 아니라 경의 중앙선 역세권에 있는 이제 아파텔이었는데 이것도 비싸다 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뭐 한 마이너스 1억에 그 마피 나와 있죠. 지금 뭐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꼬마 빌딩 이런 거는 뭐 하여튼 마이너스에도 안 팔리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에도 들어가 보면 뭐 맨 공실이다, 뭐 망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하여튼 이거 이제 시장 조사를 이게 뭐 1, 2천만 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몇 억, 몇십억씩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시장 조사를 충분히 해보셔야 되고 상가는요, 뭐 요거 해서 얼마 받으면 뭐 수익이 얼마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여기서 장사를 해서 이 월세를 내고 수익을 낼 수 있냐 이걸 따져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차인 입장이 돼서 이 상가를 분석해야지 임대인 입장에서 내가 이걸 얼마에 사서 대출을 얼마 받고 뭐 월세를 얼마를 받으면 수익이 얼마 나겠다. 임차인들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 가격에는 수지가 안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뭐 분양 사무실에 이제 분양하는 사람들은 뭐 이거 뭐 하여튼 분양 받아 놓으면 뭐 한 달에 몇백씩 뭐 받고 뭐 또 대출 받으면 실제로 뭐 1, 2억만 투자해도 뭐 노후가 보장된다. 그래서 노후 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도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되게 한정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기 자체가 좋지 않고요. 투자를 안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지식산업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 비즈니스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뭐 이게 그런 어떤 그 바이오 연구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산업 이런 쪽은 이제 가능하지만 이 제조업은 지식산업센터에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수요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오는 회사들은 대부분이 벤처입니다. 벤처 중에 뭐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2, 3년 내에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꼬마 빌딩도 그 위험한 게 이 꼬마 빌딩 대부분이 뭐 1층은 카페나 뭐 빵집 이런 거 들어왔고요. 2, 3, 4층은 뭐 그 학원이 들어와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꼬마 빌딩에 대한 영상을 따로 한번 제작할까 했는데 뭐 제 구독자들이 이렇게 꼬마 빌딩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제 영상을 따로 제작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꼬마 빌딩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도
이제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이 꼬마 빌딩에 들어있는 회사들이나 사업자들이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 이제 지금은 특히 이제 근생 같은 경우는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학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아이들 인구가 엄청나게 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구 준다는 건 다 아는데 그렇게 학원들이 앞으로 위기가 올 거라는 거는 잘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학원들 많이 들어있는 꼬마 빌딩들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학원들 중에도 이제 살아남는 학원들이 있겠지만은 하여튼 뭐 학원들이 동네마다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사실은 앞으로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학원들이 빠져나간다면 이 꼬마 빌딩들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게 앞으로 임대가 잘 안 될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과감하게 손절매를 쳐야 됩니다. 근데 또 이것도 뭐 내가 본전은 받아야지 이러다가 이제 시간 끌면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 포모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내가 남들 뭐 돈 번다고 따라서 하고 남들 한다고 따라서 하면 안 되고요. 철저하게 내가 분석하고 연구해서 투자하셔야 되고 또 내가 잘 모를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믿을 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뭐 대부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맞추기 어려운데요. 그래도 여러 사람하고 이제 상담을 해보면은 훨씬 더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